현대사회에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해졌습니다. 국민 건강과 의료기술 발전, 경제 수준 상승 등 여러 이유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한편으론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 즉 더 많은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낼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조차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대,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 재취업하고 돈을 벌기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장문의 글에서는 노후에도 일하고 싶다면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을지, 시니어들이 활용할 만한 베스트 자격증 5개,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신종 직업 이야기를 더욱 길고 반복적으로 풀어내려 합니다. 이미 6,000단어가량으로 정리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분량을 12,000단어 안팎으로 확 늘려 중복 서술과 사례들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그러니 글이 장황하고 반복적일 테지만 그만큼 50대, 60대 이후 재취업과 자격증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왜 시니어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직장에서 은퇴 혹은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합니다. 한때는 퇴직 후 쭉 놀거나 여행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막상 23년 지나면 돈이 부족하다, 하루가 길고 무료하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 69세 인구 중 72.5가 은퇴 후에도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고 평균 희망 취업 연령이 71세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희망 임금도 15만 200만 원 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의외로 많은 시니어들이 70세 전후까지 꾸준히 뭔가 소득 활동을 하길 바라며 설령 적은 월급이라도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경제적 이유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혼자 집에 틀어박혀 노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장수시대가 열리면서 60대면 아직 젊다고 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니어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으니 더더욱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니어 자격증이 실제로 재취업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50대, 60대 시니어들은 일짧은 시간 안에 취득 가능하고 이 현장 즉시 활용도가 높으며 삼취업이나 부업 심지어 창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내가 평소 해왔던 업종이나 취미 경험을 살려 접근하는 것이 부담이 덜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5개 자격증: 건축도장 기능사, 한식조리 기능사, 떡제조 기능사, 방수 기능사, 요양보호사와 신종직 종병원 동행 매니저는 실제로 50대, 60대 이후에 따놓으면 이력서나 실무에 도움이 되거나 창업 부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소 생소한 자격증도 있고 이미 널리 알려진 것도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춰 이거 해볼 만하겠는데라는 게 있다면 하나씩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자격증은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말 그대로 건축물이나 건물 내부 외부 벽면 등에 페인트를 칠해 도장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기능사인데 의외로 중장년층 여성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도장공이 뭐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분야는 인력 수요가 꾸준합니다. 건물이나 인테리어, 보수 건축, 신축 현장 등에서 수시로 도장 작업을 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기피하는 추세라 오히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도장공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시험은 필기가 없고 실기만 있으며 합격률이 60 안팎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 약간의 학습과 손기술 연습만 하면 12번 내로 붙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실기 준비는 유튜브 독학도 가능하지만 학원에서 실습하면 더 수월해지는데 여기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수강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최대 30만 500만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학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를 취득하면 건설 현장, 인테리어 업체, 도장 전문 업체 등에서 월 20만 300만 원 선신입 기준을 받을 수 있고 일당제로 쓰는 현장이라면 하루 1,525만 원가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어 노후에도 전망이 괜찮다는 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식을 만드는 기능사 자격증이고 이는 매년 많은 시니어들이 응시하는 인기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급식소 식당 등에서 한식조리사로 일하려면 대부분 한식조리 기능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필기 60문항 60분 60점 이상 합격과 실기 31가지 중 랜덤 2가지 한식 메뉴를 주어진 시간 안에 조리가 있고 실기는 35 정도 합격률이니 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학원이나 내일 배움 카드 과정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취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공식적으로 조리사로 인정받아 각종 단체급 식소나 구내식당, 병원, 학교, 어린이집 등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보통 월 20만 330만 원 선이 많은데 무엇보다 일하는 시간이나 요일을 조절하기 쉬워 중장년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또 실제로 요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일하는 내내 재미를 느끼기 쉽고 나중에 작게나마 한식 도시락 창업을 할 수도 있어 미래 활용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떡제조 기능사로 조금 생소하지만 블루오션에 꼽히는 자격증입니다. 떡, 약과 전통 디저트 수요가 늘면서 전통 간식 분야가 요즘 다시 뜨고 있고 떡 관련 카페나 디저트샵을 창업하는 분이 늘어났습니다. 시험은 필기 60문항과 실기 맵쌀떡, 찹쌀떡 중 하나 랜덤로 구성되며 합격률은 필기 약 75, 실기 약 50 정도라 하니 무난한 편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떡 공방이나 전통 간식점에 취업하거나 작게 창업해 떡 카페나 떡 배달 등 여러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떡이 우리나라 주식인 쌀 소비량을 끌어올릴 정도로 최근 헬시푸드로 재평가받고 있고 젊은 세대도 파탕금이나 다양한 퓨전떡에 관심을 보이니 전망은 밝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이라 학원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수기능사입니다. 건축물에 물이나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내부 외부의 방수 작업을 하는 기능사로 건축도장 기능사와 유사하게 필기 없이 실기시험 2시간 10분 아스팔트 시트 부착 작업만 치르면 됩니다. 합격률은 약 50. 은퇴 후 체력을 크게 쓰지 않는 건설업 일을 원한다면 도장 방수 같은 기능사 자격증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젊은 층이 기피해 중장년 인력을 원하는 수요가 많고 방수공은 신축공사나 리모델링 수요에 따라 계속 인력이 필요합니다.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초반 중반이며 일당제로 바꾸면 하루 1,525만 원 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날씨나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 성수기에는 일이 몰리고 비수기엔 조금 쉴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지만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자격증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가장 수요가 큰 직종 중 하나가 돌봄 간병 분야이고 요양시설 및 방문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상당히 쉽습니다. 6,070대 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교육과정 이론 실기 실습 240시간을 이수한 뒤 필기 실기 시험각 60점 이상을 통과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수입은 보통 월 200만 원 전후로 알려져 있고 방문요양 형태로 한 가정에 일정 시간 방문하여 케어를 제공하거나 요양원 등 시설에 상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고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노후에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일자리를 얻으려는 분들에겐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어렵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 요양보호사 공급이 달린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이니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종 직업으로 병원 동행 매니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하면 유리한 새로운 직종이죠. 고령자들이 병원에 갈 때 보호자가 없으면 예약 절차나 검사 접수 수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데 병원 동행 매니저가 그 과정을 대신해주고 이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시급 2만 원 수준으로 2시간 기본 한 건당 4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어 하루 23건이면 200만 원 안팎 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병원 동행 매니저를 제도적으로 양성해 고령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니 앞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적 부담이 덜하고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며 어르신이나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보람도 크다고 합니다. 이 직종을 하려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중 하나를 취득해두면 훨씬 유리하고 특히 사회복지사 2급은 필기시험 없이 온라인 학습 원격 강의과 실습만 하면 되니 은퇴 후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자격증 베스트 5건 축도장 기능사, 한식조리 기능사, 떡제조 기능사, 방수 기능사, 요양보호사와 신종 직종병원 동행 매니저를 정리해봤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1국민 내 1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학원비와 훈련비를 지원받아 저렴하게 자격시험 대비가 가능하고 이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든 도전 가능하며 3합격 후 재취업이나 부업 혹은 창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험 준비 과정에서 필기실기 난이도가 있고 특히 실기는 학원 등 전문기관에서 연습해야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한두 달 혹은 서너 달 이내로 준비해 무난히 합격한다는 후기가 있으니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과연 시니어를 써줄 곳이 있을까? 분명 시장에서 나이든 인력을 기피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실제로 예전과 같은 고임금이나 편한 사무직을 기대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소개한 분야, 예컨대 도장방수 조리 떡제조 요양보호 간호돌봄 등은 젊은 층이 잘 안 오려 하는 힘들거나 숙련이 필요한 직종이고 수요는 계속 유지 내지 증가 추세라서 오히려 50대, 60대 이상의 인력을 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도 젊은이가 부족해 중장년을 찾고 한식조리나 떡제조도 생각보다 손님 수요가 많아 꾸준히 고용이 생기고 병원 동행 매니저나 요양보호 등은 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날 분야입니다. 물론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적당히 일하는 시간이나 강도를 조절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형태로 일자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격증 따면 정말로 노후가 걱정 없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적어도 대비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격증 없이 무턱대고 구직하면 현장에선 나이를 보고 안 뽑거나 업무 숙련도 측면에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반면 일정 자격증이 있으면 저분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하겠구나 하고 문턱이 낮아집니다. 또 내일 배움 카드 등 제도를 사용하면 학원비 부담도 줄어들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고용센터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으니 직접 확인해보면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증들을 언제 어느 기관에서 신청하고 어떻게 공부하느냐? 건축도장, 떡제조, 방수, 한식조리 등의 기능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를 통해 원서 접수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니 각 지역별 보건복지 관련 홈페이지나 기관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과 시험에 응시합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로 일하려면 앞서 말했듯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관련 자격증을 갖춘 뒤 서울시 등 지자체 사업이나 민간 업체를 통해 매니저로 등록하는 방식을 밟습니다. 필기실기가 있는 자격증들은 대개 1년에 4번쯤 치르고 한 번 시험 볼 때 필기 합격 후 실기를 치르는 구조입니다. 합격률은 3060대가 많으며 특히 실기는 실제 장비나 재료를 다뤄야 하므로 학원에서 일정 기간 연습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력이 다소 필요하니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만들어두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나 교재를 활용해 독학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중장년층은 학원의 도움을 받는 편이 빠르고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 모든 교육비를 내일 배움 카드나 고용센터 지원으로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음도 잊지 마세요. 이를 구할 때도 무조건 광고를 찾기보다는 지인 소개나 동호회 현장 연결, 혹은 워크넷이나 취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격증을 땄는데 경력이 없다면 처음엔 최저임금이나 일당이 낮을 수 있지만 몇 달 일하면 숙련도를 쌓아 임금이 오르거나 더 나은 곳으로 이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시니어 고용시장은 숨겨진 틈새가 꽤 많고 여러 업종에서 은퇴자나 퇴직자에게 반가운 기회를 주니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격증 자체가 만능 열쇠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막막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무모한 투자나 창업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도장방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건설 현장일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에서 쉽게 써주기도 하고 심지어 소규모 개인 창업으로 홈페인트 시공을 해줄 수도 있어 수익이 다각도로 발생합니다. 한식조리나 떡제조를 취득하면 단체 급식소 취업과 동시에 소규모 음식점을 차리거나 부업으로 쿠킹 클래스를 열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는 병원 동행 매니저로도 연계된다든지 다양한 옵션이 생기니까요. 이처럼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길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연관된 여러 가지 길이 동시에 열릴 수 있고 이는 50대, 60대 중장년층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인 막연한 불안과 무기력을 줄여줍니다. 매일 공부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삶의 활기가 생기고 사람들과 교류도 생깁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취직하려고 하거나 창업하려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괜히 집에서 TV만 보며 무료회하다 자식 눈치 보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이상으로 시니어 자격증 베스트 5건 축도장 한식조리 떡제조 방수 요양보호사와 신직종병원 동행 매니저를 한층 더 길고 중복된 설명으로 되풀이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가 혹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내일 배움 카드와 큐넷, 고용센터 등을 찾아보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50대 후반의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 뛰어들거나 한식조리 자격증으로 구내식당에서 오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 요양보호사로 2년째 꾸준히 일하며 월 200만 원대 수입을 얻고 계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공통적으로 말하길, 물론 쉽지는 않아도 이전보다 삶의 활력과 자존감이 훨씬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장황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000단어 안팎 분량으로 시니어 자격증과 신직종 소개를 마쳤는데 이 긴 내용을 다 읽으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 별로였다면 2를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노후 생활 정보와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50대, 60대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면 그리고 노후 걱정을 줄이고 스스로를 책임지며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격증 하나쯤은 따놓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결론이죠. 은퇴 후 전혀 준비가 없으면 지루하고 무기력한 하루가 이어지거나 자녀 눈치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월 15만 200만 원이라도 벌면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또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후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고 체력이 허락한다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도전해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